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RT에서 생식세포를 보존하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저온, 극저온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마일스톤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 저장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온에서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이션에 많이 응용을 했었죠. 그리고 또 벽화를 살펴보면은 그 스펌 도네이션 벽화가 남아 있는 걸 봐서는 이걸 저장하는 방법도 아마 개선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록상으로는 이제 아랍에서 종마, 아주 우수한 종마를 이제 스파이가 저장하는 방법이 이제 최초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마에를 스폰지를 적셔가지고 그다음에 낙타유를 섞어가지고 AI까지 시도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초로 이제 아이스로 저장한 거는 이제 스팔란자니가 1776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탉의 정자를 이제 아이스에다 얼렸다가 녹여보니까 살아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발견했었고요. 근대적인 그 동결 보존은 글라이세롤이 발견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닥터 펄지가 수탉의 스펌을 저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을 개량한 것이 이제 처음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셔먼이 액체 질소에다가 이것을 저장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엠브로에서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위팅엄이 라이버의 기술을 같이 컴바인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1도씩 낮추는 천천히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 방법이 좋겠다 해서 완만 동결을 처음 이제 셋업을 한 것이 이제 처음 시도했고 그것이 이제 애니멀에서 성공을 했었고요. 돌리로 유명한 윌모트도 1972년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론손이 휴먼에서도 성공을 해서 최초로 보고를 했었죠. 이후에 이제 슬로우 프리징이 아이스 칠링 데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80년대 중반에 이제 비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계속 개발되다가 결국은 VS14 5.5몰 에틸렌 글라이콜에 1몰 스크래스를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두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사이트에서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88년도에 닥터 첸이 이제 스타트한 게 최초로 비트리피케이션을 성공한 예입니다. 클라이오를 성공한 예입니다. 그 이후에 일반적인 수정 방법을 적용했었는데 97년도에 얼렸다 녹인 난자를 이용해서 익시까지 성공한 예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휴먼에서는 이제 96년도에 마르티노가 이제 EM 그리드를 사용해서 처음에 보바인에서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휴먼에서는 이제 차병원에서 처음에 프레그넌시를 이제 보고를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클로세바도 같이 같은 연도에 아주 고농도의 에틸렌 글라이콜을 이용해서 비트리피케이션을 성공한 예가 보고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에틸렌 글라이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에틸렌 글라이콜을 고농도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좀 낮추기 위해서 DMSO를 같이 콤바인해서 침투하는 용액은 2가지, 그 다음에 침투하지 않고 코팅하는 역할을 해주는 동결보호제는 1가지를 적용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결에서의 가장 관건은 이제 물입니다. 세포 안에는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물의 빙점은 높습니다. 빨리 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세포 속에 가는 빙점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격이 발생하니까 세포가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얼려서 이 데미지를 좀 피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슬로우 프리징 방법이고 아예 빨리 녹여서 빨리 얼려서 이 아이스 크리스탈 포메이션 자체를 패싱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유리화 동결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슬로우 프리저입니다. 예전에는 좀 이제 커다란 기계를 보여줬고요. 이것이 개량돼서 이제 플래너 회사에서 이제 좀 모던한 기계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로우에다가 PROH라고 하는 이제 동결보호제하고 메디아를 같이 섞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두고요. 마이너스 7도와 40도씨에서 칠링 데미지가 있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도씩 걸렸다가 0.3도씩 떨어뜨리는 그런 완만한 동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완만 동결법은 한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와 그 다음에 아이스 칠링 데미지, 그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개량이 일어나게 됐죠. 비트리피케이션 방법은 이제 8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말 그대로 유리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동결보호제를 섞으면 이렇게 유리처럼 맑게 돼 있고요. 그냥 배양액을 넣게 되면 이렇게 아이스 크리스탈 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크라이오팩턴트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액체 지수에 넣었다가 천천히 멤브레인을 보호하면서 얼리는 방법을 취해서 아이스 칠링 데미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엠브리오는 비교적 쉽게 그 비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동결이 잘 이루어졌는데 배반포는 좀 달랐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안에 블라스터 실에 플루이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자 이제 마이크로 파이펫 이용해서 안에 플루이드를 다 빼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마치 모룰라처럼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티피셜 슈링키지라고 명명을 했고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미케니컬한 이 파이펫 자체도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현재 레이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레이저로 한 부분만 타격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제 아티피셜 슈링키지를 이용해서 비트리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프리징하고 비트리피케이션 비교해 보면 분당 얼리는 속도도 비슷하고 아이스 크리스탈 포메이션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트리피케이션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애슐레에서 이제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 이제 보고를 한 걸 보면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비트리피케이션 후에는 소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단계 내지 4단계로 소잉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컨벤셔널 워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잉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울트라 래피드 워밍하는 것이 좋다라는 보고를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랜 기간에 서브 옵티멀 컨디션에 노출되게 되면 드라이되고 그 다음에 오스모틱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인 방법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램밍은 이제 1분간 워밍을 한 다음에 바로 홀딩해서 와싱한 다음에 바로 컬처 미디어에 트랜스퍼하는 간단한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조금 울트라 워밍이 좀 더 유리한 걸로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비트로에서 메디아를 워밍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울트라 래피드 워밍을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울트라 워밍을 이용했을 때 그 트라이좀이나 이 모노좀이 빈도가 높을 것이냐라는 걸 사용해 봤을 때는 그거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그를 도네이션 받아갖고 어태치먼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컬처해 봤더니 울트라 패스트 워밍이 오히려 DC 바닥에 잘 들러붙는 그 패칭이 완료된 상태, 그러니까 착상에도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리피케이션은 그 연구자의 능력에 좀 좌우가 됩니다. 빠르게 이제 액체 질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편차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가 개발됐습니다. 한 2억 정도의 기계가 개발됐는데 마치 그 생화학 장비처럼 파이펫으로 천천히 메디아를 넣다 뺐다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메디아는 오사이트는 여기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솔루션만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그 장비가 개발됐는데 이것이 이제 업체에서는 좀 더 좋다라고 리포트를 이제 오래전에 했었는데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작업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연구원을 트레이닝 시켜서 숙련시키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리포트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엠브리오를 이제 담기 위한 컨테이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최초의 비트리피케이션 개발할 때 전자해밍에 쓰는 EM 그리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 전도성 때문에 그런데 이 쿠퍼 EM 그리드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콘주게이트가 좀 더 낫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리포트가 돼서 현재는 골드로 된 EM 그리드를 쓰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타라는 분이 스트로를 얇게 이제 펴서 끄트머리에 엠브리오를 정치하는 이 기술, OPS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도 이제 기술을 쓰고 있고요. 금속을 초저온 온도에 이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나일론 메쉬인데요.
나일론을 이제 얇게 뽑아서 이제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메디아를 가두고 그 안에 배양액을 가두는 그다음 크라이로프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크라이오탑 기술이 개발돼서 그냥 필름 위에 엠브리오를 그냥 정치하는 방식, 이 방법들이 가장 컨테이너로서는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 종이 시트 같은 것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컨타미네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라이펙턴트 알아보시겠습니다. 스펌은 이제 글라이세롤 발견했으니까 이걸로 계속 지금 현재까지 이제 글라이세롤 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틸렌글라이콜을 베이스로 했었는데 요거보다 약간 분자량이 높인 DMS하고 콤바인해서 현재 엠브리오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슬로우 프리징에서는 이제 PROH라는 물질을 많이 썼는데 4개가 공이 한 60에서 90g/몰 정도 되니까 저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세포 안으로 직접 침투될 수 있는 동결 보호제가 되겠습니다. 그 침투하다 보면 이제 삼투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굉장히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외부의 멤브레인을 프로텍션할 수 있는 그 동결 보호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non-permeating 크라이오펙턴트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주로 예전에는 수크로스 썼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글루코스하고 프럭터스가 결합된 그 이당류인데 요거보다는 현재는 글루코스와 글루코스가 결합된 트레알로스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리포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커머셜한 미디어에는 그 거의 트레알로스가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오사이트 크라이브 리저베이션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죠. 이제 소셜 프리징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아직도 오사이트 크라이브 리저베이션은 100%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서페이스가 너무 큽니다.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볼륨에 비해서 먼저 크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미지가 있냐면 조나가 먼저 딱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난활성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MPF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투셀처럼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난자는 요 안에 방추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핀들이 데미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스핀들이 데미지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니플로이드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DNA 프래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엠브리오보다 난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소기관, 특히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사이트 뱅킹이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세포 소기관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얼렸다 녹여서 한번 봤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플래시에서 엔도플라즈믹 레티컬럼이 정상적으로 플래시에서 관찰이 되는데 비트리피케이션하거나 완만 동결해버리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단백질 만들어내는데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런 현상이 있고요. 슬로우 프리징 보시면은 이제 백큐올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건 이제 세포 구조를 형성하는데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고, 미토콘드리아가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대사를 하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투명대와 난황 사이에 코티칼 그래뉼이 많이 분포가 돼야 됩니다. 프레시하게. 그럼 여기 라이소자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사이트를 녹여가지고 수정시킬 때 이 코티칼 그래뉼이 터지면서 라이소자임이 바깥으로 방출되면서 조나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트리피케이션 한 난자를 보면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폴리스퍼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스핀들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방추사 갖고 있다고 했는데 폴라바디 근처에 이 방추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리피케이션 해보면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대신 방향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근데 슬로우 프리징 해보면 처음에는 방추사가 남아 있다가 나중에 녹이고 나서 보면은 방추사가 많이 사라지는 걸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애니플로이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비정상 엠브리오를 생산하는데 많은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살펴보시면 슬로우 프리징이 좀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고요. 비트리피케이션 좀 높긴 하지만 뒤에 보시면 3시간 후에
각도를 보시면 방추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난자를 가지고 익시를 해보면 방추사를 직접 건드리고 핵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제 애니플로이드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에피제네틱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임플린팅 유전자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난자가 과발현되거나 이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플린팅 유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해필 그 임플린팅 되는 유전자가 임플린팅 됐다가 메틸레이션 됐다가 풀리는 시점이 요 시기입니다. 여기 엠브리오 생산되는 시기. 근데 난자를 얼렸다가 요 시기에 얼렸다가 배아를 생산하게 되면 임플린팅 유전자에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보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니멀에서는 많이 밝혀졌습니다. 마우스나 이제 소에서 많이 밝혀졌는데 H19, IGF2를 컨트롤하게 되죠. 그래서 이 H19의 임프린팅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IGF2가 과발현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먼에서는 이제 베크위드 비더만 신드롬 같은 것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H19의 임프린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우스에 살펴봤더니 비트리피케이션 된 배아가, 난자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발현율이. 그러면 이제 임플린팅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페그3는 이제 각종 캔서를 유발하는 그러한 인자가 되겠고요. SNRP에는 이제 트랜스크립션에 관련된 인자입니다. 그래서 애니멀에서는 이것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져가지고 이 비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개선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리포트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휴먼도 어떤 결과가 있나 이제 살펴봤는데, 휴먼은 난자를 도네이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확보를 못하고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문이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몽조랑 샤메우가 그래도 의미 있는 mRNA 발현이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업레귤레이션 되는 메신저 RNA가 이 정도 있고 다운레귤레이션 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mRNA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다운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몽조의 의견이었고요. 샤메이의 의견 보면 DNA 구조를 오가나이제이션 한다든가 크로모점 구조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에너지를 하는 패스웨이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전반적으로 슬로우 프리징, 지금 빨간색과 그 노란색의 비트리피케이션에서 플래시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도네이션 받은 오사이트를 갖고 해도 이 정도니까 아마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유전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IVF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하실 텐데요. 프리징 올 정책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전부 얼렸다가 나중에 한번 사이클 맞춰서 엔도메트리움 싱크론이 맞춰서 ET를 하자라는 것을 많이 적용하시기 때문에 프리징 올 정책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PGT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배반포에 대한 그 동결 방법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이트에 관련돼서는 이제 소셜 프리징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앞에 리포트했듯이 이 소셜 프리징을 위해서는 좀 더 그 DNA 차원의 연구도 좀 많이 적용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